네, 오늘은 첫 번째 소단원인 독서의 특성에 대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보기에 앞서서 학습 목표부터 먼저 적고 시작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학습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사회적 소통 행위로서 독서의 특성을 이해한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지식 창출 행위로서 독서의 특성을 이해한다. 이렇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글씨가 잘 보이나요? 자, 이 중에 여러분들이 이 두 가지 학습 목표를 이해하면 되겠고요. 조금 더 여러분들에게 강조할 것은 특별히 사회적 소통 행위에서 독서의 사회문화적 역할을 잘 이해하시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것을 중심으로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사회적 소통과 독서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를 같이 보시면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독서는 글쓴이와 독자 간에 이루어지는 소통 행위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독자가 어떤 글을 읽는다는 것은 그것을 쓴 글쓴이와 대화를 하는 소통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필자는 글을 통해서 어떠한 문제를 독자에게 전달하기를 원하고요. 독자는 그 글을 읽으면서 필자의 의도를 파악하고 그것을 비판적으로 수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독자가 그거를 비판적으로 수용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글에 대해서 뭔가 질문을 던진다는 거죠. 이게 정말 그럴까? 나는 어떤가? 이러면서 독자 자신과 사회에 대해서 질문을 던져가면서 나름대로 의미를 파악해 나가요. 그래서 이거 독서를 또 다른 말로 의미 구성 행위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의미를 구성을 하면서 개인적 대화 차원을 넘어서서 사회에도 질문을 던지니까 사회적 의사소통 행위라고까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나와있죠. 독서는 작게 보면 사람과 사이의 만남이에요. 필자는 어떠한 질문이나 메시지를 던져주고요. 독자는 그것을 개인적인 의미 구성 단계로 받아들이기도 해요. 하지만 크게 보면 집단과 집단, 지역과 지역, 시대와 시대가 만나는 사회문화적 만남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같은 시대 사람, 같은 집단일 수도 있지만 이질적인, 그러니까 성질이 다른 집단, 지역, 시대가 서로 만나기 때문에 이 시대 사람, 이 지역 사람, 이 집단은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화에도 능동적으로 참여해야 하듯이 독서에도 능동적으로 참여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적극적으로 의미를 구성하고 소통 행위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독서가 개인적이자 사회문화적 소통 행위인데 그 중에 사회문화적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밑에 굉장히 흐리게 나와 있는데요. 교과서에 있는 걸 그대로 따왔습니다. 박제가의 과거제도에 대하여 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거 좀 밝은 걸로 다시 그냥 하겠습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지금 국가에서는 시 속의 글솜씨로 인재를 뽑고 있다. 각종 이권과 녹봉이 이것에 달렸고 성공과 명예가 이것으로부터 나온다. 이 세상에 태어나 이 길이 아니면 더불어 할 일이 없다고 생각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뭐에 대해서 논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과거제도에 대해서 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용된 글은 교과서에 나와 있듯이 조선 후기 실학자의 박제가의 과거제도에 대하여의 일부예요. 그래서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이걸 보면서 여러 가지 질문을 던져볼 수 있겠죠? 이때는 글솜씨, 즉 과거로 인재를 뽑았구나. 뭐 이런 것들 이제 그냥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그러한 과거제도가 뭔가 문제가 있었을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봄과 동시에 오늘날의 뭔가 선발제도, 뭐 공무원 선발제도라든지 또는
여러분과 가까운 대학에서 신입생을 뽑는 제도 있죠. 대입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서 유사한 문제점이 없나? 라는 것을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독서를 통해서 지식과 문화가 세대와 지역을 넘어서 전파되고 사회가 새로운 발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독서의 사회문화적 역할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독서하면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독서를 하면 지식 창출이 되죠. 그래서 독서를 하면 이미 확립된 다양한 지식들을 이제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류가 새롭게 발명해낸 여러 지식들을 유통하기 위한 매개체가 바로 책이죠. 그래서 누구나 독서를 하면 지식을 얻을 수 있고요. 또한 그것을 넘어서서 새로운 지식을 발견하거나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자들, 인문학 또는 자연과학 연구자들 책을 통해서 이런 거 한번 해볼까? 라고 해서 새롭게 조합하고 실험하고 그래서 새로운 지식을 만들어내죠. 그래서 그리고 기존 지식을 또한 재해석하는 것도 새로운 지식 창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래 볼프강 헤를레스의 책과 역사라고 하는 글을 한번 읽어볼까요? 세계 역사상 가장 막강한 힘을 가진 서적들의 배후에는 본보기와 선구자, 갖가지 상상과 아이디어, 유래를 알 수 없는 신화와 전설이 숨어있다. 그러한 책이 일단 세상에 태어나면 독립적으로 존재하다가 새로운 역사를 만들기도 한다. 자, 이 글을 통해서 책이 새로운 뭔가 역사를 만들어낸다라는 것을 통해서 새로운 지식 창출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죠. 그래서 기존의 지식을 집약하는 것이 책이고요. 그 다음에 그것을 읽어내는 독서는 새로운 지식 창출까지도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 내용이 잘 드러나 있는 글 독서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글이 나와 있습니다. 이게 누가 쓴 글이더라? 뭐 교과서 찾아보면 나올 건데 저자 이름이 안 나와 있네요. 어쨌든 이 글을 한번 여러분들이 쭉 읽어보시면 독서가 어떤 것인지를 잘 알 수 있는 설명글입니다. 성격은 설명적, 설득적, 예시를 통해서 여러분 등장해 있죠. 그래서 독서의 본질과 가치에 대해서 의미 구성행위, 사회적 소통행위, 지식습과 창출행위라고 하는 본질적 특성에 대한 글입니다. 그래서 의미 구성행위에 대해서 특별히 나와 있는데 한번 그 부분을 한번 조금 볼까요? 자, 글을 전체 읽지 않고 일단 의미 구성 행위는 설명 안 했으니까 그 부분만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 독서는 글의 의미를 구성하는 심리적 행위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있을까요? 의미 구성 행위라는 겁니다. 행위. 네, 의미 구성 행위라는 거죠. 그래서 글의 정보를 이해하고 배경 지식을 바탕으로 의미를 구성해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뒤에 나오겠지만 단어와 문장에 담긴 뜻을 이해하고 이게 이제 사실적 이제 독해고요. 글에 짜인 분석은 이거 사실적 독해고요. 글 전체와 글쓴이의 의도를 파악하는 거 이건 추론적 독해인데 뒤에 이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배경 지식을 활용하는 거 이것도 추론적 독해의 방법인데 그걸 통해서 의미를 구성해요.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기본입니다. 여러분들 의사소통 차원이나 또는 뒤에 나오는 지식 창출을 하기 위해서는 이게 먼저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 볼까요? 홍길동전을 읽으면서 활민당 후보영 같은 낯선 뜻을 파악하고요. 길동의 심리를 파악합니다. 그래서 배경을 이해하고 율도국 건설이라는 것이 어떤 의도일까 추론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해서 주제를 부패한 사회상의 고발 또는 부당한 신분제도의 철폐 이렇게 이해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사회적 소통행위 나와 있죠. 자, 그래서 여기 플라톤의 글을 통해서
예시가 나와 있습니다.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소통의 주체가 이제 개인과 개인 차원을 넘어선 글쓴이와 독자가 속한 사회, 집단, 계층 모두가 소통의 주체가 되기 때문에 이런 독서의 사회문화적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아까 얘기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새로운 지식을 창출하는 행위다. 그래서 완전한 무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런 기존 지식을 바탕으로 새로운 지식이 나오는 거다 라는 거. 그래서 창의력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지식과 지식의 조합이라고 볼 수 있죠. 전혀 낯설은 것들의 조합, 뭐 그런 것들. 그러니까 창의성이 뭐 새로운 걸 해보는 것 이런 것도 창의성이지만 기존 지식을 습득하는 것도 창의력의 기초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예시가 쭉 나와 있죠. 그래서 춘향전과 홍길동을 재창조하는 것도 나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정의에 대해서 새롭게 뭐 이렇게 하는 것도 예시가 나와 있죠. 그래서 독서의 본질, 의미 구성, 사회적 소통, 새로운 지식의 습득과 창출 측면이 나와 있습니다. 잘 읽어보시고 내용을 잘 이해하시기 바라고, 이런 예는 한번 수업 시간에 한번 시간이 되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학습활동을 넘어가겠습니다. 학습활동 따로 수업 시간에 다루지 않고 지금 중요한 것들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짚고 넘어가지 않은 것도 다 여러분들 풀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시험 문제 낼 거거든요. 자, 봅시다. 독서의 본질부터 먼저 보도록 합시다. 자, 여기 잘 나와 있죠? 이 글에 설명한 독서의 본질과 그에 해당하는 예들 나와 있습니다. 여기 의미 구성행위는 아까 봤던 홍길동전을 읽으면서 왜 이렇게 부당한 신분제도의 철폐를 위한다 이거 나와 있는데, 이거 여러분들 잘 보시면 되겠는데, 아까 설명했듯이 플라톤의 이 을 참조해서 쓰면 되겠고요. 요거는 이제 독서를 통해 얻은 지식을 바탕으로 학자나 과학자들이 어떻게 하는가, 새로운 지식 창출은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요한 게 이제 두 번째인데요. 두 번째 거 보겠습니다. 자, 다음 글을 읽고 사회적 소통행위로서의 독서에 대해서 탐구를 해봅시다. 첫 번째 글은 밤의 도서관이라는 글이 나와 있고요. 자, 두 번째 글은 박제가의 과거제도에 대하여 아까 읽었던 거 조금 더 길게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주요 내용을 정리해 보는 건데 여러분들이 읽고 정리해 보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 문제 풀겠습니다. 풀기 전에 잠깐 멈춰서 요거 좀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읽어 보았나요? 그러면 요거 2번에 2번만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를 활용하여 독서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소통의 의미를 설명해보자 라고 했는데, 가와 나 당연히 여러분 정리해봐야 되겠죠? 정리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가를 이제 좀 설명을 해드리자면, 도서관의 가치는 소장된 서적의 양과 희귀성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학자들 간의 소통을 지원하는 데 있다고 라이프니츠가 주장하였다 라는 내용이고요. 나는 시속의 글솜씨로 인재를 뽑는 현재 과거제도는 뜻있고 능력 있는 사람들을 선발하는데 방해가 되고 있다 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통해서 독서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소통의 의미를 설명해보자면, 자, 독서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소통행위라 볼 수 있다. 그 이유는, 자, 라이프니츠를 가지고 한번 해볼까요? 라이프니츠의 경애를 통해서 일단 알 수 있습니다. 도서관의 역할의 가치에 대한 견해. 도서관이 학자들의 소통을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고 주장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조선시대의 인재선발제도인 과거제도에 대해서 박제가가 느꼈던 문제점을 이해하고 이를 현재의 인재 선발 과정과 비교해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도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서양과 동양, 과거의 현재의 공간적, 시간적 간격을 뛰어넘는 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가에 대해서는 그 내용을 통해서 독서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소통행위로 볼 수 있고요. 나 글을 통해서 이걸 통해서 독자가 느낄 수 있는 거, 그걸 통해서 독서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소통행위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이건 지금 읽은 거는 예시 답안입니다.
자, 3번은 지식 창출 행위로서의 독서에 대해 탐구하는 그런 건데요. 명언들 잘 이해하시고 한번 여러분들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 한번 말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